자, IMF가 올 한국 성장률을 2.3% 전망했는데 4월 전망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근데 IMF가 지금 경제 전망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두워요. 조금 비관적이라고. 근데 저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정권, 윤석열 정권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이 리스크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이든 등이 코로나 시국에 돈을 쏟아부은 이유가 뭐예요? 안 무너져야 되거든요. 서민 계층, 하다못해 뭐 기업 포함하고 중산층 포함, 자영업자 포함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돈 쏟아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은 부자 감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IMF 등이 전망을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좀 낮게 하긴 했는데 뭐 OECD라든지 더 낮게 나오는 건 맞는데 나는 그 IMF 전망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오늘 한 푼도 안 썼지롱. 요게 지금 트렌드처럼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나는 오늘 한 푼도 안 썼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유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 심리가 완벽하게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일 그 마지막 말단층에서부터 소비가 얼어붙기 시작하면은 직격탄을 맞는 사람은 골목 상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밥 사 먹어야 되고 빵 사 먹어야 되고 음료수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면 누가 충격을 받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시간차가 있다 뿐이지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다 그게 지표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성장률 예측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IMF가 예측하기로 1.2%, 일본 같은 경우는 1.7%, 프랑스도 2.3, 미국도 2.3, 뭐 우리랑 똑같은 정도로 경제 전망치를 예상했는데, 그래서 뭐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 전개될 어떤 경제 상황을 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도 않았고 팬데믹 계속 증가하면서 10만 명 넘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수급 불안이나 인플레이션 계속 예측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지금 휴가 간다고 당신들 휴가 언제가 날 잡았어 나 휴가 가는데 나 9일 술 마시러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아까 방송한 것처럼 휴가 반납하고 경제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더 답답하고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대형마트들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쉬어요. 그래야 다른 동네에 있는 일반 조금 더 작은 뭐 자영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좀 이득을 보잖아요. 그거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속보로 지금 그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윤석열은 경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두 가지이거든요. 수출을 통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것만큼 내수 비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장이 왜 중요하냐면 성장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다음에 분배가 중요한 건데 분배만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네. 성장이 없는데 어떻게 분배가 가능합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머릿속에 그냥 기업 부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서민들의 삶을 기본소득이네 뭐네 뭔가 계속 쏟아 부으면서 내수를 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합적 인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인식이 있으면 이재명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지원금 아예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겠죠. 거기다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는 8월 초에 휴가 가겠다. 여러분도 휴가 가세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다 이렇게 자기 휴가 챙겨라 하는데 월급은 안 올려준대. 공무원들은 다 그 돌아가면서 조직해가지고 1인 시위하고 있고 1인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요번에 나도 휴가 가니까 너도 휴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는 말이 맥락과 앞뒤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월급 못 올려준다. 이런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는 휴가 갈 테니까 너희들도 가라. 그럼 그게 기쁜 마음으로 가집니까 그게? 마음껏 시켜 먹어. 난 짜장면. 그건 됐고. 자, 경제는 위험 신호인데 보복 정치에만 몰두해서 여론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 내가 윤석열 안 찍었더라도 얘가 생각보다 똑똑한데?
그리고 어떤 사람의 따뜻한 마음도 있는데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 나쁘게 말하는 말은 훨씬 줄어들 거거든요. 정부가 노력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게 없어요. 놀라울 정도야.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민이 힘을 합치자고 해야 된다니까요. 이상민이가 무슨 쿠데타 발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자빠졌잖아 출근할 때. 입 열 때마다 리스크인 거야. 근데 진짜 걱정인 거는 대통령이 이 모양이라서 하반기에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국민의 이 민도는 분노가 차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이거는 박근혜처럼 탄핵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피해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통하겠다고 500억 쓰고 지금 대통령실 옮겨가고 뭐 이렇게 했죠. 밖으로 봤을 때 500억이지만 지금 전체 합치면 1조 넘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사이트 직접 들어가면은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허접하게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좋아요는 지금 한 40만 정도 눌렀는데 반대 버튼이 없는 거예요. 한 400만 정도 누를 거를. 반대는 400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 의견에 대해서 왜곡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40만이나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후려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대통령이란 자가 뭔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재명 의원처럼 거래소도 가고 메시지 내면서 정부가 열심히 하니라는 생각이 들어야 경제는 심리니까 뭔가 좀 더 노력을 하겠죠. 대외적인 위험 요소가 있어도 내부적으로 잘 단합하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대장이라는 자가 모질이야. 그 상황에서 하반기는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돈을 안 쓴다니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 네.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지금 코로나가 대략적으로 끝났다는 느낌에 식당들 가면 되게 손님들 많죠. 안 썼던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안 좋아진대. 그러면 돈을 안 써요. 그럼 내수까지 얼어붙어요. 그리고 지금도 무역 적자가 생긴 상황이 벌어졌고 중국으로부터도 지금 거의 처음으로 적자가 생겼다. 네. 그럼 경제가 결국은 그렇게 잘못돼 갈 때 또 경제수석이라는 모질이는 중국은 이제 끝났다. 우리 유럽으로 갈 거야. 이런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지금 대통령실에 이 돌대가리 새끼들 모여가지고 한국 경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경호란 자는 민영화와 부자 감세밖에 모르는 놈. 한덕수는 완전 돌대가리. 누구를 믿고 우리가 따라갑니까?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뭐 메시지가 좋게 나오긴 하지. 근데 하는 짓들마다 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한테는 거의 지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자체도 서서히 변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고급진 나라, 정말 뭐든지 잘하는 나라, 대한민국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좀 영어로 디센트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외국인들을 설득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방역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이 스며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매일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이 내뱉는 이 외교적 신호 자체가 너무 저급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그러니까 경제에 좀 등급이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하위 50등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굉장히 심각한 신호거든요. 아니 1년 전만 하더라도 상위 20개국 안에 들어가 있던 나라가 1년 만에 하위 50개국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하고 같이 그 그룹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거를? 예. 또 하나 더.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 분야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자 감세하고 기초연금 40만 원 이행 이건 사기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는데 노인들 기초연금은 40만 원 주겠다고 한 거에 못 지킬 거다. 그 뜻이에요. 사기다 이 말이. 이번에 세제 개편으로 한번 머릿속에 생각 한번 해봐요. 이번에 세금 제도 개편이라는 거야. 세제 개편으로 기업이 83만 개야. 그중에
상위 0.01%인 84곳 84곳만 곳당 한 곳당 평균 500억씩 전체로 합쳐봤더니 4조 원이 넘는 감세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한테만 혜택 주는 거예요. 특혜와 감세는 정확하게 타겟팅되어서 설계된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러면 아우성 치지 말고 기초연금 40만 원씩 줄게 먹고 떨어져. 근데 그게 이제 특혜와 감세가 타겟팅 됐는데 더 문제는 만약에 기업들에게 특혜와 감세가 타겟팅 됐는데 경제 전망이 갈수록 더 어둡잖아요. 그러면 그 세이브된 세금을 가지고 기업이 전망이 어두운데 투자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감세와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건 세계의 경제학자들 책만 읽어보다 나오는 이야기야. 네. 전혀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1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 보유 한 게 뭐 700조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사내 유보금.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는다는데 그거 뭐 저 500억 원씩 깎아주면은 700억 원 그 700조 풉니까? 그 500억 원 깎아줬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호가 직접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이 무능한 새끼가 이렇게 세금 깎아주면서 낙수 효과 기대하는데 직접 이야기한 거야. 놀랍잖아요. 아니, 진짜 이 낙수 효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유력한 항공사 국내 대표하는 항공사에 직원들 컴퓨터에 MS 오피스를 안 깔아준다는 거예요. 돈 든다고? 아니 낙수 효과가 있으면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돈을 아끼고 있는데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자기 디올 드레스 비즈니스석에다 태워가지고 들어와야지. 근데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막 경기가 안 좋고 막 외환위기 오고 막 뭐 또는 뭐 금융위기 오고 그러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는 있지만 지금 시기가 뭐냐고. 코로나로 양포가 심해졌어. 돈 버는 사람은 많이 벌었고 힘든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어. 손실보상금 준다 그랬다가 600만 원 퉁쳤잖아요. 2년 손실배상하면 억대로 받으실 분들 많잖아요. 그런 짓 했던 놈들이야. 그러면 지금 처방은 그런 걸 수밖에 없거든. 나는 바이든의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몇백조 투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군이 고사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증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윤석열이 증세할 수 있겠어요?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보수는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지들 자체가 기업이거든요. 사내이사건 실소유주건 간에.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 그 시기에 부자들한테 세금을 엄청 깎아주고 왜 부자한테만 깎아줘 하니까 그 밑에 단위한테 세금 조금 깎아주고 저번에 우리가 비교해 드렸죠. 예를 들면 부자들한테 6조 깎아주면 나머지 80%나 90% 사람들한테 2조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5년간 줄어드는 지금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게 5년간 60조입니다. 그것만 대기업들. 우리나라 연간 예산 600조예요. 근데 이것만 60조가. 거기다가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걸었고 그 공약을 주요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300조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간 예산 600에서 650조를 그 돈 말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한 300조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죠.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300조 원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정권 잡았으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 세금 깎아주고 근데 세금 깎아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기업들 다 걸려있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그렇게 줄어든 그 세금 수입이 그 구멍이 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다 피해를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유리지갑, 서민들, 복지 제도가 필요한 정말 그 극빈층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아서 뭐 하겠다는 목표가 없다 보니 정말로 힘 가진 자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럼 미친 짓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런 목소리라도 계속 내줘야 돼요. 저는 사악한 것도 있지만 무능한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무능하니까 머리 좋은 놈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기재부 애들 머리 좋잖아. 아이고, 우리 총장님,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살아야지만 국민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모사꾼이 추경호라고 보시면 되죠.
무능도 재주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무능도 재주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기본은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본 미치다 보니까 이건 무능이 재주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진짜.